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김영욱님께서 IoT, 파이썬으로 IoT, 인지, 머신러닝 3종 세트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들은 먼저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 세션 준비하면서 그 제목에다가 요즘에 뜨는 키워드를 다 넣어보자 라고 해서 넣었는데, 예, 너무 대놓고 낚은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오늘 아침에서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프린트된 게 너무 많아서, 예,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먼저 나옵니다. 꽃보다 밀덕.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는 소문난 밀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예, 저기다가 티셔츠를 넣고 압축 공기로 쏘면 코엑스 맨 뒤에까지 날아갑니다. 예, 직사로 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하고요. 가끔 KBS에 나가서, 네, 그 판옥선과 귀신폭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왜 저한테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게리기어에서 뭐 이런 소리 듣자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책도 썼어요. 네, 그래서 IT와 전쟁사를 함께 다룬, 예, 여기 계신 IT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된다는 바로 그 책.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책이 이렇게 안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책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는 PPL이었고요. 네, 제 GitHub 사이트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저 GitHub 사이트인데, 이걸 제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그냥 GitHub 주소만 있으면 안 찍을까봐,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트와이스의 사나도 같이 넣어서 샤샤샤하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것만 계속 띄워놓고 할까요? 네, 말을 잇게 되는 사진. 네. 자, 먼저 제가 왜 파이썬 컨퍼런스에 오게 됐느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제국군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암적인, 그건 좀 심했다.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심했어요. 그 전 회장님이었던 스티브 발머 회장님은 뭐 오픈 소스는 암이다 뭐 이런 굉장한 발언까지 하셔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최근에 좀 있으면 제가 데모에 나오는 사진에 보면 새로운 인도계, 굳이 출신을 밝힐 필요는 없었는데, 예, 회장님 오시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바일과 클라우드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리눅스도 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잽싸게 맥북을 사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말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년 만에 맥북을 취하는, 네, 굉장히 큰, 이건 최근에 그 저희 본사에서 오신 분의 PT입니다. 거의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 같죠.
그렇죠. 온갖 걸 다 사랑한대요. 그렇죠. 보면 리눅스, 이클립스, 웰컴 레드 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예, 이런 것들을 막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랑의 가지수는 매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둘만 사랑하면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계속 넣어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만들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픈소스도 사랑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담겨있는 펭귄 인형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그 뭐 파이썬, 뭐 노드.js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했거든요. 앞서서 했더니 그 안에도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저한테 심한 말로 너 자빨이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그 단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있다 보니까 회사가 왼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세팅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분투용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용 개발을 바로 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예, 아무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쟤네들이 이제 뭐 할까? 그래서 기존에 오픈소스는 열심히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오픈소스로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했던 .NET 코어 버전은 오픈소스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소스가 다 풀려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 리눅스, 맥에서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개발 툴을 만드는 툴인 로슬린도 오픈소스로 풀었죠.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C샵의 아버지이자 링큐라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자 그다음에 델파이 3.0을 만들었던 사람이 컨퍼런스에 와서 GitHub 사이트 열어놓고 퍼블릭으로 살짝 바꾸면서 오늘부터 오픈소스야 이런 네, 쇼잉도 하고 뭐 타입스크립트 네, 이런 것들을 다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이 행사에 스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세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파이썬. 네,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네,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할 내용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낚았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최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과 어마무시한 그런 인도계 수학 잘하는 애들 한 100명을 갈아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옥스포드하고 같이 서로 갈아서라니까 좀 그런데 노력해서 네, 평소에 대화법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서비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파이썬으로 보여드릴 텐데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게 REST 타입으로 이미 웹 API로 나와 있어서 그냥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나 이런 것들도 사이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긁어다 붙이면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IoT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일단 시나리오는 사진을 찍을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넘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인지할 거냐면 그 사람의 표정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하고 여기서는 그 온도, 습도, 먼지 값을 계산해서 그 사람의 표정하고 같이 모아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넣어서 그걸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벌써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보시면은 그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그 사나와 함께 보여드렸던 그 GitHub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코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몇 분, 네, 저 뒤엔 자신 없이 대답을 하는데,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완전 다른
툴입니다. 이름만 똑같고요. 저 코드라는 저 툴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서블라임 텍스트하고 좀 유사한 툴입니다. 유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까지 다 오픈되어 있고, 저도 이걸 써보면서,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입니다. 예. 그쵸. 리부팅을 해라. 네. 그렇구나. 네. 항상 업데이트는 내가 바쁠 때 지가 더 바쁘다고 하죠. 자, 이 툴을 보면 서블라임 텍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전혀 마이크로소프트 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툴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클립스 개발에 열심히 몸을 담았고 IBM에 있다가 MS한테 이렇게 좀 돈 더 준다고 해서 넘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에릭 감마라고 하시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자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기존에 볼 수 없던 그런 느낌인데,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뉴 파일 해서, 자, 테스트. 자, 이 너무 정적이 흐르면 부담스럽습니다. 별거 할 게 아닌데, 네. A는 10. 아, 이 세미콜론 따위는 버려야 되죠. 네, B는 20. 네, 다음에 A, B는, 자, 인텔리센스가 막 나오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게 무료라니. 네.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프린트. 자, A. 그냥 A만 찍어 볼게요.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가장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일 목록 보여주는 거, 다음에 검색하는 거, 다음에 이건 모두가 아는 Git입니다. 네, 다음에 요건 디버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디버깅에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F5번을 누르셔도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 누르면, 네, 바로 여기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금 잡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열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F10번을 누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실행이 되고요. F5번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 F11을 누르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F10번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는데, A라는 변수에 제가 살짝 이렇게 살짝 가져다 대니까 10. 요건, 네,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안 나오네요. 자, 10.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밑에 디버깅 콘솔에 20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툴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권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사라고 해도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일단 파이썬만 설치했는데 뭐 PHP, Go, Swift, MS가 미쳤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시간상 바로 코그니티브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이미 클라우드 상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com 밑에 코그니티브라고 치면 관련되어 있는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비전. 사진을 넣어주면 이걸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뭐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이런 것들도 찾아줍니다. 자, 두 번째로 스피치, 말하는 거 분석해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랭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지식 검색하는 거, 다음에 빙 서치 엔진 바로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하고 많이 틀리죠. 빌 게이츠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서 벌써 오픈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벌써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captionbot.ai라는 사이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가보면
자, 요 사이트에 가보면, 자, 누가 봐도 야구하는 사진이죠. 그렇죠? 요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미지를 바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 이 사진은 야구 선수가 배트를 들고 필드에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넣어주면 여기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특수한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전송한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를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몇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 프레임워크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기술하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도 이미 API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바로 설명을 제이슨 타입으로 리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바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진을 넣어주면 이 사람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저도 한 사람을, 자, 여기서, 네, 김영욱만 치면 안 되고요. 부장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 최대한 잘생긴 사진으로 넣으면 꼭 일본 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결과가. 네. 이런 분들하고 닮은 퍼센트 55% 매치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유명인들 중에서 저하고 닮은 사람이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유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봇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봇에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렇게 조합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바마 is 락스타라고 하면 락스타 얼굴에 오바마를 붙여서 리턴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벌써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쓰기 쉽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스를 보여주면 아, 이건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일단 이게 웹 API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이썬 외에 모든 언어, 모든 앱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그냥 알고리즘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신러닝 기술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이 밑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그냥 알고리즘만 돌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끔 굉장히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기술들은 여기 있는 대로 이 비전, 스피치, 랭귀지, 날리지, 서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추가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 커그니티브 서비스가 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API마다 개발자 버전으로 몇 회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상으로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이 어카운트에 가보시면 일단은 가입을 한 다음에 마이 어카운트에 가서 체크를 하면 쓸 수 있는 API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API마다 API 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주면서 바로 호출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예,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키가 나옵니다. 네, 그 사이에 외우지 못하셨겠죠. 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보여드려도 상관없어요. 제 지금 GitHub에 올려져 있는 소스에 이 키가 지금 다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션 마치고 나서 키를 전부 다 리제너레이트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키를 생성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 키는 각각의 호출하는 API마다 다 다르게 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격 정책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턴되는 타입은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뭐 제이슨은 이제는 뭐 거의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파싱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전 API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비전 API 중에서 컴퓨터 비전, 다음에 이모션, 다음에 페이스
API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 바로 데모를 합니다. 네, 바로 데모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API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 비전, 이모션, 베이스,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캠코더 같은 거 이용해서 액션캠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많이 찍죠. 굉장히 열심히 찍는데 찍어놓고 안 보죠. 막 이렇게 막 들고 흔들어서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나요. 근데 이 비전 API에서는 비디오를 넣어주면 흔들림을 쫙 펴줍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이 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일단은 이 컴퓨터 비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컴퓨터 비전을 보면 일단은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네, 이 연예인은 건드리지 않기로 해요. 네, 우리 회사 안에서 오픈 소스로 통용되는 제 얼굴을 넣어서 네, 대략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렇죠. 제 민증을 간 듯한 부끄러움이 앞서는데 여기 보면 남자고 40세다. 근데 저게 미국 나이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 person이고 안에 들어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름은 모르겠고 근데 유명한 사람을 넣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자,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넣어볼까요? 자, 이런 분은 좀 유명하겠죠? 그렇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넣자마자 네, 49세 좀 젊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의 문제가 뭐냐? 뽀샵을 하면 어리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여기에 사실 OCR API도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진 넣으면 거기에 텍스트가 있는 그 위치하고 텍스트를 뽑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게 저는 오늘 사용하는 이모션 API인데요.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좋아요. 해피니스 1%, 100%, 요게 100분율로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95% 행복하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찌위 사진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지 보면 99% 행복하대요. 네. 차트 1위 하면은 행복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분을 같이 출장 갔던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블로터드 안내서의 최호석 기자님, 그다음에 지드넷의 김우용 기자님, 양소연 소장님, 이민석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초상권을 막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같이 출장 갔던 이분 96%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네, 해피니스 0.2, 뉴트럴 90%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이민석 교수님은 뭐 행복하시겠죠? 네, 99%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양수열 소장님도 네, 75% 행복하고 24% 뉴트럴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해피니스 27%예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순수하게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진만 분석해봐도 그 사람의 감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희 회사에서 저하고 같은 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싱가포르에 모아놓고 해커톤을 했어요. 왜 그런 것을? 그래서 해커톤 하는 1박 2일 동안 뭘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표정을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한번 데이터로 뽑아보자. 그걸 이용해서 물론 이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공지하고 써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뽑아보면 이제 특정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각 층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웃냐 안 웃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수치입니다. 웃는 거는 쏙 쏘도 웃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건 쏙 쏘는 행복지수로 안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머신러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파이썬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자, 보시면 자, 그냥 이거 통신하는 라이브러리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하기 위해서 헤더를 잡아주는데 헤더에 보시면은 API 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디는 이미지가 있는 URL을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베이스 64로 엔코딩해서 바로 넘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쯔위예요. 자, 바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바로 제이슨 타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해피니스가 99%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만한 API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랭귀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해요. 어차피 웹 API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벌써 오기 시작하네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네. 자, 빙 API 이런 것들도 검색하거나 동영상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건 동영상 검색한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쓸모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컨그니티브 서비스를 넘깁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갑니다. 네, 2교시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쪽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네, IoT 쪽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썬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주섬주섬 챙겨오고 막 인터넷 문제 생기고 할까봐 일단 PC에서 저는 파이썬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각 언어별로 다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의 Azure 자, 여기 보면 GitHub 밑에 Azure IoT SDK라고 하는 GitHub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미 다 각 언어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나 C++, 파이썬 등등등 C#, 노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걸 바로 클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사용할 방법은 뭐냐면 파이썬 코드는 샘플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뭡니까? 컨그니티브 서비스로 가져온 걸 합치고 거기다가 온도, 습도, 그다음에 먼지 값을 합쳐서 같이 던질 텐데 그렇다면 뭘 하느냐면 일단 요 뒤에 보면 IoT 허브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안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IoT 할 때 보면 뒷단에 웹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HTTP로 통신하잖아요. 근데 HTTP 통신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버헤드가 심한 프로토콜이에요. 10번 데이터 보내면 10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IoT를 할 때는 IoT에 맞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 때는 주로 이제 MQTT나 너무 크네요. 다음에 AMQP 등등의 메시지 형태의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메시지 방식의 프로토콜로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얘는 동시에 붙일 수 있는 데이터가 100만 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여기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쏘면 일단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구조는 뭐냐면 F5, F5 구조입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막 이렇게 쌓이겠죠. 왜냐하면 뒤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하고 바로 붙여버리면 걔네들이 못 받아주면 데이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파티션에서 안고 있다가 하나씩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뒷단에서 여기 파티션에 데이터가 쌓이면 뒷단에서 시간 날 때마다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밑장 빼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밑장으로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스트림 어널리틱스라는 역할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어떤 것들은 이쪽으로, 어떤 것들은 이쪽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분산만 시켜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이렇게 틀림없이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럴 때가 제일 긴장되죠. 네, 안 나올까봐. 자, 여기 보시면, 자, 파이콘 IoT 허브라는 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왔는데, 그건 다른 레포지토리에 있어서 일단은 폴더를 바꾸겠습니다. 네, 뭐 별로 길진 않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코드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미지 목록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소스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 GitHub를 네,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AMQP 방식의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쏘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데이터가 전달이 잘 됐는지 확인도 돼서 지금 OK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잘 전달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요걸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 툴도 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디바이스에 메시지가 잘 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일단은 디바이스 1번에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보면 지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일본 동부 지역에 있는 제가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툴은 거기에서 바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일본 동부에다가 직접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터 제어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어됩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1번에다가 메시지를 바로 hello world라고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send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여기 헬로 월드가 받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특정 문자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디바이스에서 동작해라. 이게 제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제어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 스트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분석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풋을 IoT 허브로 잡았어요. 자,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스트림 어널리틱스는 아까 그 IoT 허브의 파티션에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그걸 밑장 빼기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인풋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디로 잡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에다가 로우 데이터는 스토리지에다가 그냥 막 쌓을 거예요. 싸니까. 그리고 1분 단위로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값들의 평균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쌓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비싸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시보드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로우 데이터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1분 단위로 요약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속 데이터를 쏘고 있고요. 쏘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툴을 열어서 보면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네, 스토리지가 있고 스토리지를 바로 열어보면 지금 제가 쏘고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면 코딩이 전혀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냥
IoT 허브에서 스트림 어널리틱스로 연결시키고 스토리지를 연결시키면 바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될까? 예, 그냥 바로는 안 들어가고요. 중간에 뭔가 하나를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올려놓은 이 자료 중에서 그 파이썬이라는 폴더 말고 IoT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걸 할 수 있는 랩을 친절하게 한국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중간에 보면 쿼리가 있죠. 쿼리. 여기에서 바로 쿼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스트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중간에 분석자에다가 바로 이렇게 쿼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아까 IoT 허브의 이름을 제가 인풋이라고 세팅을 했고요. 다음에 스토리지의 이름을 아웃풋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셀렉트 쿼리는 SQL 쿼리하고 똑같죠? IoT 허브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스토리지에다가 덤프를 떠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들어가요. 근데 아까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JSON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JSON 타입을 여기서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칼럼을 기술해주면 필요한 칼럼만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좀 더 신에게는 아직 5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하고 똑같은데 쿼리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쿼리를 하나 더 써주는데, 아까하고는 뭐가 달라졌냐면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하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분 단위로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에버리지를 하면 1분 단위의 평균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쪽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는 달리 이제는 쿼리가 2개가 됐죠. 요거는 스토리지고요. 다음에 아웃풋 S는 SQL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SQL 서버에 들어가고 로우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IoT 뒷단이 전혀 코딩이 필요 없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 가지고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머신러닝을 요 뒤에 붙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애저 머신러닝이라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애저 머신러닝 안에서 그 바로 파이썬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R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판다스 같은 걸 바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중간에 마사지해서 가져오고 돌리고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파이썬 코드를 바로 그 서비스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뭐 80개 이상의 알고리즘들이 이미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애저 머신러닝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툴인데요. 이게 웹상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게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아무튼 3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컨그리티브 서비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IoT 같은 경우는 그 디바이스에서 JSON 타입으로 만들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서 뒤로 바로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연결만 시키면 데이터 분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T 머신러닝 서비스까지 붙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내용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일 앞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제가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께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저기 앞에 있는 마이크에 나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통역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납해 주시고요.